정치와 달리 학술은 꾸준히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네. 다만 이제 여타의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법이 있는 한은 또 법을 또 따라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학자 교류는 네.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t's okay to not have answers. They don't have them anyway. Save that bullshit for the bedroom. That's where all your best work. 뭐 하나의 그 주제로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역사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요즘 중고등학교 교육은 뭐 대학 입시를 떠나서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이 역사가 선택 과목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한 혹시 걱정도 원장님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걱정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참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가 존속을 하려면은 그 나라의 말과 역사는 기본으로 가져야 될 교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분야의 이해 때문에 전부 다 필수로 해달라든가 했을 경우 그 조정회의가 당국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갖춰야 될 덕목은 반드시 그 나라 말을 알아야 되고 그 나라 최소한의 역사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최소한 안다는 게 선택 과목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일운동이 누구 한 항일운동이냐 할 때 그걸 잘 모르고 네. 예컨대 6.25 전쟁이 누구하고 일어났느냐 이 대상을 모르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으로 넘어가는데 큰 교양의 결함이 생긴다. 예. 한국 국민으로서 안에서도 문제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까지 무지한 국민이라고 하는 예의를 모르는 상식을 모르는 국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을 알아야 되고 최소한도 어떻게 흘러간 역사의 뼈대나마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건 매우 아쉽다. 그런 점에서는 정부 당국이 정말로 정책적으로 단언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 교육에 관한 문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것이요. 벌써 30년도 넘은 시점의 일입니다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역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역사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역사를 꼭 암기해야 되느냐? 근데 암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사 흐름에서 최소한 요 시기에 요런 사건 요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한 대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우리가 온돌에서 지낸다. 우리 선대로부터 쭉 온돌 문화가 있었거든요. 지금 아파트가 있지만 아파트도 서양식의 밑이 찬 바닥이 아니야. 우리는 온돌 아닙니까? 네. 이 온돌 문화가 고구려 때부터 쭉 지금까지 해서 지금 아파트 형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서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민은 이렇게 따뜻한 바닥이 따뜻한 이런 생활을 한다. 네. 생활로서 역사가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역사 문화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오인다? 한국 사람이 김치를 좋아한다. 오일표가 있나요? 매일 먹는데 어떻게 더 훌륭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가? 네. 어떻게 더 아름답게 옷을 만들어서 우리가 입는가? 그러니까 생활화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사는 문화는 생활화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예. 예.
끝으로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랄까요? 또는 이제 역사학계의 원로 이제 그 지성으로서 앞으로의 그 활동 계획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조선 왕조 시대의 왕실의 도서가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의 규장각으로 가 있고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재하에 있는 모든 고문서 또 기존에 확보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연구를 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연구할 것은 하고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건 또 자료를 제공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우수한 인재를 우리가 데려다가 한국 학자로 양성을 해서 해외로 다시 그 나라로 보내서 한 사람의 박사가 나와서 그 나라에 가서 근무를 하면 그것은 100만 불, 1000만 불의 가치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재원을 발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인재를 양성을 해서 그 나라로 보내는 일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계획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정배 원장을 모시고 우리의 뿌리랄까 근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